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우울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는 유비병, 비교하지 못하는, 유추하지 못하는 거기서 우울감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오늘은 관우병입니다. 자, 관우병일 때 우울하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아주 한때 유행을 했었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자, 부러운 거야 뭐 이상한 거 아니지만 지는 제 부러워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패배자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분석 정도는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처는 반드시 두려움과 게으름을 넘어서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불편함을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 속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이 사람의 병은 관우병입니다. 지켜보기만 하는 어리석은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관우병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어원은 관음증에서 찾아왔는데요. 흔히 이제 관음증이라고 말하는 이 병리적 특성은 훔쳐보는 병이라고 말하죠. 무슨 다른 사람의 어떤 성행위를 엿보거나 다른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낀다든지 이런 좀 다소 변태적인 그런 성향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일종의 관음증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의가 있고 한계선이 있고 지켜야 될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지한다는 것들이지요. 자, 그래서 아마 관음증이라고 단서를 붙이게 되면 그거는 비정상적이고 그거는 병리적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근데 저도 상담을 해보면서 자신을 정말 잘 분석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상담학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있어서 자기 분석을 끝내는 사람들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분석을 끝냈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면 속에는 거듭 얘기했지만 두려움과 게으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제 갓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끄고 이제 침대에 누웠던 이 부부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숨을 죽이고 이놈의 도둑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아내가 남편 옆구리를 좀 찌르면서 어떻게 좀 해봐 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 귀에만 들리도록 이놈의 자식 담을 넘기만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 담을 넘자 현관문을 열기만 해봐라. 자, 현관문을 열자 방문을 열기만 해봐라. 방문을 열자 장롱을 열기만 해봐라. 도둑이 장롱문을 열자 폐물에 손 대기만 해봐라.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죠. 이때 도둑이 인기척을 누군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빨리 그냥 폐물을 챙겨서 쌩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자, 의외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는 사태를 만들기도 하고 진작 처리했으면 빨리 끝났을 문제를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들도 많게 되어 있죠.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담 중에 참 괜찮은 말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지만 두렵지만 불편하지만 에이까짓 거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죠. 혹시 여러분들 그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아십니까? 이 과일은요, 과일의 황제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긴 모습을 보면요, 과일의 황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못생겼습니다. 아니,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과일은 정말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데요. 무슨 철퇴같이 생겼고요. 저 나무에 달려있다가 그거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 같은 그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한지 이 동남아 쪽 호텔에 가보면 호텔 입구에 두리안 금지라는 팻말을 붙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두리안을 먹게 되면 그 냄새가 온 호텔에 퍼지기 때문에 아예 금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죠. 자, 그 두리안이 이제 한국에도 냉동식품을 통해서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자, 처음에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마니아 분들이 막 그렇게 목숨 걸고 먹으면서 먹어보라고 권유할 때 정말 코를 틀어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분들이 생과일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게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얼려놓았던 그걸 꺼내서 주는데요. 그래서 진짜 코를 틀어막고 한 입을 겨우 정말 인상을 쓰면서 먹어보았는데요. 입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 이거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맛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먹다 보니까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고 어느새부터인가는 그 냄새를 세상에 그리워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사이에 마니아가 돼버렸네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혐오스럽고 두 분 다시 없었으면 좋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던 그것들조차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그래서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도전하면 아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죠. 지켜만 보느라고 관운병에 걸려서 살지,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라고 해서 한번 도전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지,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